네, 20대 국회 정무위 소속이고 또 경제 전문가로도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민주당 재윤경 의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수를 점하고 있는 제1야당은 지금 거리로 나가 있고 말이죠. 예, 북한은 또 미사일 또 쐈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또 적폐청산의 길은 아직 좀 더디기만 한 것 같고요. 예,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조금씩 다시 오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은 지금 시점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당내에서도 내년 총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사실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 촛불을 들고 적폐도 청산하고 새로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염원으로 네. 이전에 부패한 권력을 탄핵하고 새로 탄생된 정부이지 않습니까? 네. 저희에게 주어진 어떤 역사적 시대적 과업을 좀 저희가 과정상에서는 여러 시행착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 좀 길게 보면서 그리고 단기적으로 당장 고통받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네. 좀 잘 해나가야 된다라는 의지나 그리고 저희의 어떤 신념 네. 이런 것들은 여전합니다. 가야 할 길은 쉽지는 않지만 네, 바른 길을 맞습니다. 가고 있다. 네.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전재수 의원, 이재정 의원 다 이분들이 70년대생 비슷한 연배시지 않습니까? 뭐 북콘서트 같이 하시고 북콘서트도 하시고 잘 뭉치시는 것 같아요. 그 동년배라고 해야 될까요? 공통된 관심사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70년대 의원님들이 네. 그 공통된 관심사는 아무래도 이제 뭐 단순한 어떤 세대 교체, 생물학적인 세대 교체를 떠나서 네. 우리도 사실 이제 점점 기성 세대화되고 있거든요. 네. 70년대생이라고 해도 이제 곧 있으면 50입니다. 국회 평균 연령이 워낙 높아서 그렇지. 예, 사실 저희도 젊은 나이만은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가 네. 우리 다음 후배 세대, 청년 세대들에게 네. 조금 더 길을 터주려고 하고 그리고 또 기성세대하고의 소통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역할을 우리 세대가 해야 된다라는 공통된 이제 이 철학은 갖고 있고요. 네. 그런 가치들은 공유하고 있는데 각각의 분야는 또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민생 문제에 대한 네. 조금 더 우리 선배 세대들보다는 네. 조금 더 현장감 있는 아주 디테일한 영역까지 들여다보고 조금 더 구체적인 의정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면에서 좀 공통점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황교안 대표 이번 주에 처음 이제 부산으로 시작해서 경남으로 넘어와서 이제 거제, 통영, 창원, 양산 어떻게 보면 경남의 뭐 접전지 혹은 뭐 접전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훑고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제1야당인데 게다가 장애로 나와서 이렇게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는 주요 이유가 국민들 체감하기에는 좀 많이 어려운 선거제도와 관련된 거지 않습니까?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배제된 부분. 네네. 그리고 또 이 공수처 설치와 뭐 검경, 특히 이제 검찰의 개혁과 관련된 과제들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국민들께서도 지지 여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고위공직자들의 비리와 관련돼서는 좀 이렇게 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거에 거의 국민 여론의 70% 가까이가 찬성한 여론조사에서 것으로 과마서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았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어떤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추진됐던 거고, 그리고 자꾸 독재라고 말씀하시지만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여야 4당이 합의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12월에는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도 그 안에 대해서 사인까지 하셨습니다. 같이 논의하자고 사인하셨죠. 그렇죠. 같이 논의하자고 사인했는데 이후에 논의 과정에서는 지속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만 외치시다가 다시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패스트트랙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여야 합의나 논의가 막혀 있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다 무시하고 물리적 어떤 행동을 하더니 이제는 급기야 거리로 나서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정치를 하시겠다는 건지 저는 좀 의구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너무 무책임하고 제1야당인데 지금 스스로가 국회, 정당 그리고 정치에서 스스로가 이렇게 저는 이탈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자유한국당은 이번에 경남을 돌면서도 그랬습니다만은 현 정부의 경제 실정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게 내년 총선까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자, 총선 이제 뭐 1년째에 남짓 남았습니다. 경남에 특히 경남 민주당의 총선 아젠다는 뭐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한국당은 경제 이야기를 계속 할 것 같은데요. 네. 이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네. 그리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 너무너무 먹고 살기가 좋았는데 갑자기 정권이 바뀌어서 어려워졌다. 네. 그러니 경제 실정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네. 뭐 이거는 좀 한국당이 지나치게 현실을 왜곡하는 그냥 단순한 어떤 정쟁 수단밖에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국회로 돌아와서 민생 문제를 같이 협의하자. 네. 이런 얘기를 간곡하게 하는 이유도 네. 바로 이 경제 문제에 있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결과를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국회가 떠안고 있는 과제들이 많습니다. 네. 이거를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늘 도망다니고 장애에 계시고 늘 물리적으로 뭔가 정쟁만을 일삼고 있는 정당이 경제 실정 운운하기에는 네. 너무 무책임하고요. 어쩌면 지금 경제 실정이라고 스스로가 비판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네. 그 비판의 한 상당 부분, 절반 이상이 오히려 한국당 스스로가 져야 될 무책임의 결과다라는 것을 저는 자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구가 또 사천남의 하동이시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면 지역에 또 늘 내려가실 텐데 우리 경남 지역에서 어떤 아젠다를 또 어떤 고민을 민주당이 해야 될지 그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도 지역을 지금 한 1년 조금 넘게 현장을 네, 만나 네. 뵙고 다니면서 많이 느끼는 것이 뭐냐면요. 네. 제가 국회 들어와서 추경도 여러 차례 했고 네. 예산도 여기 그 고용위기 지역이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관련 예산도 많이 이제 편성을 해서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막상 현장에서 와서 보면 중소기업들의 현실은 네. 그런 예산의 수혜를 전혀 보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예산이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경우들도 많고요. 정부의 정책이 예. 현장에 있는 모세관까지 그렇죠. 피가 돌지 않고 있다는 말씀, 그 예, 부분에 예. 대한 네.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 네, 네.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네. 역할 중에 하나는 네. 조금 더 저희가 부지런히 네. 현장의 이야기들을 더 많이 구체적으로 더 광범위하게 모니터링하고 네. 그 결과를 가지고 네. 저희가 집행하고 추구하는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실제로 그 애초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그 디테일을 네. 잘 그 섬세하게 들여다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총선 1년 앞둔 경남 민주당이 경남에서 할 중요한 역할이기도 하다는 알겠습니다. 지역위원장 맡고 계신 사천남의 하동 지역이 어떻게 보면 과거의 흐름을 보면 상당히 좀 보수적인 지역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젊은 그리고 또 여성 그리고 또 진보 이 세 가지 이 단어가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핸디캡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좀 어떻습니까? 지금 장점으로 바꾸고 계십니까? 지역은? 예. 제가 지역에서 1년 동안 했던 주된 내용이 네. 현장의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네. 그 우리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그러니까 네. 그동안 뭐 경우에 따라서는 50년 동안 네. 이렇게 방치돼 왔던 문제인데 우리는 50년 동안 고통을 받았다 이 문제로 하는 문제도 있었고요. 네. 이런 구체적인 사안들을 중심으로 민생 간담회를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는 지역에 아무리 제가 지역위원장을 맡아도 국회의원이지 제가 군수는 아니지 않느냐. 네. 그래서 자주 내려오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주 내려왔습니다. 자주 내려온 이유가 풀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지역에 오니까 환경도 많이 파괴가 됐고 그 환경이 파괴되는 과정에서 네.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의 삶에 대해서 그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다. 네. 그리고 또 뭐 경제도 마찬가지로 뭐 경제 살린다 모든 정치가 이구동성으로 얘기했지만 네.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어떻게 살려줄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머리 맞대고 고민하고 방안을 찾는 일들은 네. 뭐 거의 없었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해법을 다시 모색하고 모색하는 과정에서 다시 네. 소통하고 이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자주 내려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금도 의정활동을 지역구 활동을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듣고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듣고 또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립서비스 하는 네. 뭐 다 해주겠다 하고 돌아서서 잊어버리는 이런 거 안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꽁꽁얼었던 얼음이 좀 많이 녹아 들어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뭐 상대적으로 그동안에 우리 지역의 그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런 만남을 이렇게 많이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나주는 거, 이야기 들어주는 거, 그리고 또 실제 성과가 좀 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성과들을 보시면서 아, 정치가 정말 바꿀 수 있구나라는 거를 체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무슨 얘기든 가서 할 수 있다는, 들어준다는 기회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예,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이라든지 또 사천의 공공 의료병원 도입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뭐 그 병원과 관련해서는 이제 도립병원이죠. 네, 도립병원의 그 지역 선정 문제는 아직 그 도에서 결정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뭐 저희는 희망사항이죠. 네, 그리고 객관적으로 사천 지역이 그래도 좀 거점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판단을 전제로 도에서 잘 판단해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들이 행복해야 이 서비스 질도 높아지고 그래야 이 그 어르신들도 행복해지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많이 있어서요. 좀 이분들 이야기 청취하고 할 수 있는 방법, 그 방안 안에서 제가 좀 법을 바꾸든가 제도를 바꾸든가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뒤따라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짧아서 많은 이야기는 나누지 못했습니다만은 오늘 초대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